시대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대면 수업 못하게 하니까 방송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저기요 유튜브나 아프리카TV에서 BJ나 크리에이터들 방송하는 건 언제부터 했는데 그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30명 40명한테 방송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프로바이더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청년들 개념이 웹이라고 하는 시장,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스마트 어플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게임을 하고 이거는 단지 웹의 생태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유익한 정보와 기술과 놀이를 즐기는 유저일 뿐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프로바이더가 되라고요. 웹의 생태계에 속해서 웹에서 수익을 발생하고 웹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유저들에게 이들보다 더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술을 전달해주고 사용자들에게 더 유익한 내용물과 정보들을 전해주는 프로바이더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할지 뭐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유튜브나 아무 영상이나 보고 히덕거리고 웃고 말고 내가 오프라인에서 일하는 가운데 그저 TV를 대신하는 하나의 매개체로만 접하면 저도 유저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제 채널을 개설하고 저도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과감없이 전하는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그러니 여러분들도 프로바이더가 되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도 인스타 운영해봤어. 나도 페이스북 이용해봤어. 나도 유튜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인터넷 쇼핑몰 아저씨 해보라 그래. 저는 해봤어요. 잘 안 돼요. 망했어요. 그거는 웹의 생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거나 웹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에게서부터 퇴출되고 뒤처지는 것일 뿐이지 다시 재도전하고 다시 따라잡을 수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왜? 이 오프라인의 생태계에서는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시대 저편으로 역사로 묻힌다는 거지 그것들이 변형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는 못 볼 그저 옛 추억으로 남길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그것들이 다시 리빌딩 돼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난 준비해야지.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웹이라는 생태계는 견고해졌고 확장성도 훨씬 넓어졌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태계 속에는 다양한 경제, 문화,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 이것들을 기존의 오프라인의 여러분들 TV 속 뉴스에서 전혀 다루질 않는다. 이 정도 우리가 웹을 기반으로 한 유저들이 전 국민의 90%가 유저거든요. 이 유저들을 상대로 해서 웹의 생태계에 대한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하는 뉴스 코너도 기존 방송국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기존 방송국 9시 뉴스, 8시 뉴스 여러분들 딱 틀면은 맨 정치 얘기, 사건, 사고, 오프라인에 있는 뉴스들만 다뤄요. 오프라인에 있는 뉴스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뉴스들만 다루다 보니까 내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까 이 오프라인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업자는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현상만 보고 뭐 어떤 공장이 망해, 지방이 무너져간, 집값이 상승한다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든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한들 오프라인에서는 반응을 하질 않아요. 오프라인에 돈을 움직이는 기득권들은 전부 웹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방송에서도 뉴스를 전할 때 웹의 생태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뉴스를 전달을 해줘야만 해요. 근데 3사 방송국 아무 데서도 안 다루잖아요. 2021년도엔 또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페이라고 하는 인터넷 금융을 이용하면서 지금 가장 아저씨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국에 소개되기 전부터 아저씨는 비트코인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분명히 웹을 기반으로 한 통화수단이 하나는 생길 것이다. 근데 그것들이 비트코인이 될 것인가 아닌가. 또 각국마다 국제통화를 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화로 자국에서 만들어낸 금융통화를 이용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오프라인에서는 달러가 국제
화폐의 기준이 되죠. 하지만 웹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아저씨 사기 아닙니까? 그건 몰라요. 웹을 운영하는 메이저들 프로바이더들이 어떤 금융 화폐를 선호하고 어떤 화폐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투자해도 될 만한 코인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만약 프로바이더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건 몇 번 시행해보고 이 코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몰락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건 사기였네라는 딱지가 붙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국제통화를 이용해 국제통화를 위한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달러가 아니라 각국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율이 다 틀리잖아. 그 다음에 돈의 가치가 각국마다 다 틀리잖아.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10,000원짜리가 저 아프리카 우간다 가면 똑같이 10,000원으로 통용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잖아. 우리 한국에서는 10,000원 갖고 집 못 사지만 우간다 가면 살 수 있잖아. 그같이 돈의 값어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화폐로 통일해서 사용하자 해서 국제통화가 달러가 된 것 뿐이란 말이에요.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각국의 돈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달러짜리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짜리 10장이다 했을 때 우간다에서는 100장으로 오는 거고, 그런 합리화가 가능한데 웹이라는 시장에도 그렇지 않냐고. 웹에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코인으로 팔아. 그러면 한국에서 비트코인 100개 산 거하고 독일에서 100개 산 거하고 그 가치가 똑같겠냐고. 한국에서 빵 쪼가리 하나 파리바게뜨 가지고 사면 4,000원, 5,000원에 빵 한 쪼가리 살 수 있지만 독일에서 못 산다고.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제통화로 사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점에서 예외하고, 91년도부터 웹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전자화폐로서 가장 오래 사용한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에서 비트코인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어줍지 않게 젊은 나이에 돈 좀 벌었다고 비트코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그러면, 현재는 웹에서 정상적으로 오프라인의 사업을 냈거나 인터넷에 사업을 내서 컨슈머로서 프로바이더로서 운영하면서 전자금융 결제가 필요한 국가, 또 결제가 필요한 물품들을 다루는 업체들만 쓰고 있어요. 아니 왜 현금으로 결제하지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요?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면 지불해야 될 거기에 대한 세금, 그게 아깝다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현찰을 주게 되면 내가 파는 이 물건이 단돈 1,000원밖에 안 하는데 1,000원을 주고 전 나라에 팔았는데 저 나라에서 이 1,000원짜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관세를 갖다가 200%, 300% 매겨버리면 실제 원가는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세금으로 2,000원, 3,000원이 나간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오프라인의 불합리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웹을 통해서 또 다른 지폐 전자화폐인 코인으로 교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현행법에 코인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관세가 상관없으니까, 또는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고민해본 정부들이, 그런 국가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코인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것도 코인이고 활용 가치가 높은 것도 전자화폐예요. 아직 국제사회에서 비트코인이 우리가 국제통화로 합시다라고는 합의를 본 적도 없고, 단지 웹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프로바이더들끼리만 주고받고 사고 하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속에서 전자화폐는 비트코인, 이 개념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놓고 이건 위험한 거다, 뭐 어쨌다, 그런 논쟁에 여러분들 휘말릴 필요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 맞아요. 허나 이게 국제적으로 서로 합의를 보고, 우리가 국제통화로 웹에서 활용할 때는, 전자금융 결제할 때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합시다라는 전 세계 합의가 있어야 돼. 그게 없어요. 아직 비공식 화폐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이왕 이렇게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식을 좋게 하고 있고 첨단사업 ICT 국가로서 인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전자화폐를 한번 기본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는 논의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트코인을 사용한 지, 이 웹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사용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국제통화로 전 세계 국가들과 합의를 보면 돼요. 또 어떤 국가가 웹의 화폐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후발주자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사용하고 먼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갖겠죠. 이제 그것을 논하는 걸 오프라인 속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자화폐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뜬금없이 잠깐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정보와 지식들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자기의 조직들을 유지하기 위한 이 방송 언론사들의 농락에 의해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는 이 2021년도가 대단히 위험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실직자가 많네, 실업자가 많네라는 뉴스만 내보냈지, 뉴스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웹이라는 환경에 우리가 어린 친구, 지금부터 우리는 혜택을 못 받고 손해를 보고 이러지만 지금 자라는 청년들은 그런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린 초등학교에서 지금도 국어, 수학, 영어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부터라도 초등학교 때는 국어 대신에 코딩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국어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코딩해서 웹으로 올리는 걸 차라리 초등학생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니까. 수학은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수학을 계산하고 계산기를 옆에서 갖다 놓고 두들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구구단 외워가면서 손가락 접어서 수학을 가르칠 게 아니라 계산기를 옆에 갖다 놓고 소스 코드를 놓고 그 변수에 대해서 계산기를 직접 두들겨가면서 하는 수준까지 초등학교에 와야 된다고요, 수학이. 예체능은 초등학교부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그린 작품 또는 체조하는 모습, 축구하는 모습들, 기본적으로 공을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웹에 영상으로 올려놔야 돼, 차곡차곡. 선생님들이 숙제로 너가 공을 몇 회 찼는지, 아니면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기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레포트로 제출을 해라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대면 수업 못하게 하니까 방송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저기요, 유튜브나 아프리카TV에서 BJ나 크리에이터들 방송하는 건 언제부터 했는데 그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30명 40명한테 방송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기존의 기성인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을 거예요. 도대체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접촉은 할 수 없고, 어떻게 대면하지 않고 내가 교육을 할까, 내가 진료를 할까, 내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상대방에 전달을 할까를 이제 기성인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제 97년도부터 세계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을 중계로 하던 시절이 언젠데, 우리는 학교 교육이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이제 고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2021년도에는 어떨 것 같아. 그러니 대면하지 않고 방송해서 교육하는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이 생길 것이고, 그 다양한 과목 중에 어린 학생들이 선택해서 대학처럼 점을 쌓아나가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교육의 내용들이나 컨텐츠들을 결정을 하고 선택해서 그것들을 어떠한 결과값으로 내었는지 스스로가 만들어내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살아왔듯이 학교 교실에다가 30명, 40명 앉혀놓고 내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 그런 수업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교육부에서 단체로 모아놓고 평가를 하고. 포츠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에서는 다양한 이 웹이라는 환경에 다양한 영향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활용하는 친구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한국처럼 시험을 봐서 구시대적인 마인드로 서열을 나눠가지고 자기네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선발해내고 성장해내는 이런 시스템은 대학에 정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학에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립도 교육의 내용이 형편없거나 포츠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을 못 따라가는 학교들은 과감하게 폐교시켜버려야 돼. 우리가 경험했던 대학에 있는 인문계, 자연계, 이과, 자연, 미술, 예술,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에 내려와야 된다고. 초등학교가 우리 옛날 대학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평가가 되고, 논문이란 이름은 아니지만 발표가 돼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이수해가는 과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 중학교 때부터는 자기의 미래를 선택하고 갈 수 있게끔 학과별로 다 나눠야 되고, 학년별로 나눠서 똑같은 수업들을 순차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학과마다 다양한 기술과 정보들을 다루는 반으로 나눠놔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그 정보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니까. 중고등학교를 재편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미성년자를 18세, 지금 16세로 낮춰야 돼요. 기성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때는 고등학교나 가야 연애질 하는 거 배우고 땡땡이 치는 거 알고 선생님한테 개겼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옛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선생을 바라보던 관점, 반항하던 모습,
이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빠른데 교육 수준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애들이 학교 수업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학원 가가지고 선생들하고 1대1 대등한 차원에서 질문하고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른 흉내 내면서 편의점 가가지고 생수 내고 학원이 훨씬 편하죠. 일방적으로 선생이 큰 소리 내가면서 지도 편달하는 게 아니라 선생과 학생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선생은 미리 다 알고 미리 정해서 학생들에게 숨기고 문제를 제출해서 맞추면 아유 잘하네, 넌 못 맞췄네 2등. 이게 교육이냐고. 2021년도에 이렇게 바뀌지 않는 한 기존의 학교들은 전부 도태되고 문 닫아야 될 겁니다. 2021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도시에는 일자리는커녕 점점 더 사업체는 없어지고 파산 지경에 이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부산은 제2의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전쟁 때 서울에서 피난 같은 국회, 정부청사 전부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제2의 도시로 키웠던 거예요. 실제로 인구수도 부산이 제일 많았고, 근데 이미 2018년도부터 인천이 부산을 앞지르기 시작했죠. 거주 인구라는 것, 도시의 인구라는 것들이 축소가 되고 인천처럼 확장이 된다는 것은 인천이 살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교육과 의료가 지원이 훨씬 부산 사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인천이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2020년도 작년 통계를 보면 이미 인천은 부산을 찔렀어요. 어쩌면 제2의 도시가 인천이 될지도 몰라요. 이제 부산은 완전히 저물어가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도시가 폐쇄되고 이렇게 저물게 되면 이걸 되살리는 데는 국가적인 차원과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동의 없이 국가가 함부로 나서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집중적으로 원상태로 복귀할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국세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도 부산은 아직도 엉뚱한 새끼들 투표하고 자빠졌고 그렇게 사시라 그래요. 부산에다 목매달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뭔가 큰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돈 가진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권을 쫓아가는 사람은 여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흐름. 부산같이 이렇게 점점 축소되고 사라져가는 도시들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부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내 도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국가로부터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국가와 함께 손잡고 다시 예전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만한 도시는 만들 수 있게, 젊은이들이 넘치고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도시로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인이 주체가 돼갖고 지들 옛날 추억에 잠겨서 옛날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땅을 사고, 지금 부산 가보세요. 해변에 그 좋던 풍경들이 전부 높은 건물로 다 막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부산역에만 도착해도 송도 해수욕장이 보였고 광안리가 보였어요. 바다 느낌이 확 왔고, 지금 여러분들 부산역 한번 내려보세요. 어디 저기 명동 항복판에 내린 것처럼 빌딩 숲에 가려가지고 여기가 부산 맞아? 할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지방은 다 죽어요. 그 가속도가 엄청날 겁니다.